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하시나요? 저금통에 넣어 저축을 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저축 상품은 겉모습만으로는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축 상품과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축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둘째, 단리와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차이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거나 항아리 속에 감춰두곤 했는데요. 일종의 저금통인 셈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행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저축 방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방법은 은행의 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파산하지 않은 한 원금과 이자를 찾지 못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예금자들이 원금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법이지만 예금이 보호되지 않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축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축상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입출금하는 방법이나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저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먼저 정기예금입니다.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넣어두고 만기일에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는 예금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도 받을 때 좋겠죠. 다음은 정기적금입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돌려받습니다. 다음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언제든지 돈을 넣고 빼낼 수 있는 대신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입출금이 잦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저축과 주택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분할 납부 및 일시 예치가 가능하죠. 이처럼 다양한 저축 상품이 종류에 따라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리식으로 금리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복리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적용되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모두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나중에 받게 되는 이자의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간 이자율이 2%인 저축 상품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3년이 지날 경우 복리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는 총 1,061만 2,080원입니다. 단리로 계산하게 될 경우 3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는 총 1,060만 원입니다. 약 1만 원의 차이가 있죠. 이처럼 단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용될수록 복리 방식이 돈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5%일 때 1,000만 원을 예금할 경우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금융거래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보고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1년 차엔 단리와 복리 모두 1,050만 원의 금액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씩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차이가 커지죠. 40년의 장기간으로 봤을 때 복리가 단리보다 무려 약 4천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 됩니다. 보통 은행의 예금 상품은 총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달리식이 대부분이지만 복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될수록 돈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저축 상품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축 목표,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년 후 여행에 사용될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1년을 만기로 하는 적금을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매년 있는 경조사에 사용될 돈을 보관하고 싶다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가입하여 입출금이 잦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 시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여러 가지 저축 상품을 찾아볼 수 있으니 미리 조사하고 확인하여 저축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축 상품과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되짚어 볼까요? 첫째,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 상품은 안전한 금융 상품입니다. 둘째, 저축 상품은 입출금 방식이나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축 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넷째, 달리는 금리 계산을 할 때 원금에만 이자가 적용되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모두 이자가 적용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